7월 19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주말 동안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발생했고, 특히 이번 주는 여러분들 미국, 영국, 일본의 금리 슈퍼 위크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AMD,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는 실적 슈퍼 위크입니다. 슈퍼 위크예요.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런 테마주 위주의 짧은 매매를 하면서 좀 시장을 이겨내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일정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죠. 네, 미국 FOMC 고용지표, 네,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등이 굉장히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지난주, 지지난주에 워낙에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사실상 백중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TV 토론이라든가 추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 지지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이 정도 백중세면은 뚜껑 열어봐야 돼요. 네,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0일 동안의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찾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제죠. 어제 트럼프든 해리스든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좀 친화적인 정책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전력 설비까지 좀 길게 보고 있는데 관련 테마주들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증시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필수적인 소비재,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하는 이런 업종들이 경기 방어주인데, 경기 방어주들이 좀 많이 탄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방송, 이런, 그리고 우리 통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또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내 계좌에 배당주 하나 주면 괜찮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국채금리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좀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안 좋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도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졌네요. 오늘 반등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계속적으로, 골드만삭스 뿐만 아니죠. 골드만삭스는 많은 월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좋은데, 좋아, 투자도 많이 하고 정말 미래 성장 산업이야, 근데 당장에 돈 벌기는 힘들어 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머니 무브, 자산의 이동이 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정말 강세가 나오다가 중소형 제약 업종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산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네, 내가 투자했던데 사실 우리도 반도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투자했는데 안 나와, 실적이. 아니면은 실적 대비해서 모멘텀을 받지 못해. 그러면은 빠르게 손절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정도로 돌아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전쟁 이슈들, 양자 대결 이슈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트럼프가 좀 강력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발언에서 너무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코인베이스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적으로 관련주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평화 회담이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은 하나는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대장주 위주로 가지셔야 돼요. 지금 대장주가 SG, 현대 에버다임, 다모는 너무 중소형주니까 요 두 종류인데, 이게 이제 단기가율이잖아요, 전부 다. 이거 풀리게 되면은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가율 때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이니까 많이 남았죠, 아직. 그래서 천천히 분할매수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재밌는 게 지금 이 중국이 최근에 이제 관세를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죠. 근데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만들고, 폴란드에 만들고, 헝가리에 만들고, 터키에 만들고, 그냥 공장을 여기다 지은 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면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메이드 인 폴란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모르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정말 다시 한번 더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여기 우리가 이제 배터리 여권법을 지금 유럽연합에서 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품을 뜯었는데 60% 이상이 뭐 중국산이야. 그러면은 그 제품은 메이드 인 뭐 폴란드, 튀르키예가 아니고 메이드 인 중국이다. 뜯어보겠다 이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원자재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적당히 싸워야 된다. 싸우는 거 좋아. 적당히 싸워야지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때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이렇게 왕서방처럼 물건을 우리나라도 미국 그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버리니까 눈치 보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좀 많이 너무 이런 식의 이 무역 분쟁은 결코 우리나라한테 좋지 않다는 점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면은 피곤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최근에 이제 엔켈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금리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일본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 금액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 와타나베 부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왜냐면은 계속 일본 그 은행에서 우리 금리 인상한다.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하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자산의 이 돈이 다시 한 번 더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사야 된다. 왜? 엔 달러가 200엔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전망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변동성이 좀 크긴 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인지, 금리 인상하면은 일본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세계여행을 가는 나라야. 일본 국민들의 60%가 여권이 없다고 하죠. 너무 나라가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삽니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본이 과연 이 불황을 이겨내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전망은 모르겠다. 네, 이번 주 일본은행 정책이 있으니까 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달러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동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2분기에 역성장을 했는데 1년 한 3개월 만에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위메프 사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티몬 이제 10시쯤이었나요? 네, 이제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걸 뜯어보니까 티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인가 4월부터 그냥 1년이 넘었다 그러죠. 지금 이 중국 쪽에서는 결제가 이미 안 된, 지금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 한 거야. 남았던 이 잔액 물품들 가지고 폭탄 돌리기가 터졌는데, 여기 또 정부가 정책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 바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피지사라든가 항공사에서 덤태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다 대출을 뭐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뭐 현금을 받아 주면은 좀 피곤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빨리 구속부터 해야 되지 뭐합니까 지금. 법이 너무 약해. 아무튼 뭐 티몬 관련돼 가지고 좀 피해 입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정부가 좀 계속적으로 대책을 회의를 한다니까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덤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개인도 투자,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감성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면은 해줘요. 법원이. 그래서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좀 역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너무 많이 지난주에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했고, 코인베이스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메타도 나쁘지 않은 흐름.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 의견이 강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예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보시면은 애플, 메타, 알파벳,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진하죠. 그래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약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일정 종목들 최근에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못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실적이랑은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 정말 비트코인보다 더 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산백켓이 또 배임, 횡령 배임 탈세, 횡배탈에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두산백켓 좀 잡음이 많이 나오네요 최근에. 그리고 현대차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이 목표가를 6% 낮췄는데 여전히 목표가가 30만원 넘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낮추는 건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실적이 안 좋은데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더 지금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데, 이거 이번 주 에코프로그룹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죠, 에코프로. 그래서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에코프로 관련돼서 내일이죠,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변동성이 코스닥 흔들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큰 일정 없고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하는데 산일전기 괜찮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점유율도 괜찮고, 그러니까 LS 일렉트로닉, H 현대일렉트로닉 이런 효성중공업들이 대형 정말 기업 정말 초대형 이런 이 부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이런 그 변압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다. 산일전기 제발 좀 요새 딱따상 너무 안 나오는데 좀 크게 올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관련 테마주들을 보고 좀 다 짧게 매매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10만 원이라도 빌려오세요. 계속 단타 치보도록 하겠습니다.